화요일 아침 8시 14분, 호르무즈 해협은 지옥의 표면처럼 보였다. 17개의 개별 화재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기둥들. 바람이 남쪽 오만 해안으로 밀어붙이는 주황빛 불길이 수면 위로 번져나갔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항로 2마일에 걸쳐 잔해들이 흩어져 있었다. 유리, 섬유, 알루미늄, 엔진 부품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배였던 것들이 이제는 60m 수심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파편이 되어 있었다. USS 제럴드 포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남쪽으로 8펠이 떨어진 곳에 있었다. 비행 갑판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항공기들은 예정대로 발진했다. 승무원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함장은 전고 이전에 지구상 모든 해군 사령부에 전달될 교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9분 전에는 20척의 배가 있었다. 제럴드 포드는 7시 58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다. 현대상공 25,000피트에서 선회하던 이 2D 호크아이가 캐슘 섬 인근이란 해안선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접촉들을 탐지했다. 한두 척이 아니었다. 정찰 대형도 아니었다. 미국 정보부가 정확히 이런 움직임을 기다리며 72시간 동안 주시해온 소규모 해군 시설에서 20척이 동시에 출항하고 있었다. 호크아이의 AN/APS-145 레이더는 6초 안에 20개의 접촉을 모두 식별했고, 데이터는 링크 시국을 통해 타격 전단의 모든 함선으로 즉시 전송됐다. 모든 이지스 화면, 모든 전투 정보 센터 스크린, 편대 내 모든 함교 모니터가 같은 순간 동일한 장면을 보여줬다. 0.19 방위의 쾌속정 20척, 속도 31노트의 계속 가속 중, 항로는 제럴드 포드를 향한 직선. 타격 전단 사령관은 19시간째 깨어 있었다. 그는 접촉 화면을 8초간 바라본 뒤 판단을 내렸다. 편대 전체 전투 배치. 북쪽 호위함 3척은 요격 라인으로 전진. 항모와의 최대 거리 유지. 그리고 그가 이후 수년간 생각하게 될 4번째 명령. 그는 제럴드 포드에게 항로를 유지하라고 했다. 속도를 줄이지 말 것. 기동하지 말 것. 예정대로 해협을 남쪽으로 계속 통과할 것. 최대 속도로 달려오는 쾌속정 20척이 원하는 것이 바로 세계 최대 항모를 호르무즈 해협 한복판에 멈춰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북쪽 호위함들은 USS 미처, USS 벌클리, USS 니체였다. 아일리 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 3척이 일한 해안선과 남쪽 8페리에 있는 항모 사이에 방벽을 형성했다. 각 함선은 마크 45, 5인치 함포, 마크 38 체인건, 59경 마운트, 펠랭크스 C, IWS, 그리고 완전한 이지스 전투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각 함선의 승무원들은 7개월 동안 매주 이 시나리오를 훈련해왔다. 새 구축함이 요격 라인을 향해 북쪽으로 가속하는 동안 새 함선의 전술 행동 장교들은 이미 레이더 화면에서 43노트를 보이며 여전히 가속 중인 20개의 접촉에 대한 사격 통제 해법을 구축하고 있었다. 8시 1분에 영어와 페르시아어로 무선 경고가 나갔다. 새 구축함이 함교 간 통신과 해상 조난 주파수로 동시에 방송했다. 이란 해군 함정들 USS 제럴드 포드 항모 타격 전단 방향으로 요격 항로 중, 방어 교전 구역에 진입하고 있다. 즉시 항로를 변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 무력을 행사한다. 이 메시지는 90초 안에 4번 반복됐다. 20척 중 단 한 척도 단일 도도 항로를 바꾸지 않았다. 8시 3분 접촉들은 47노트에 도달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페이캅급 및 통도르급 쾌속 공격정의 최고 속도였다. 편대는 해협을 가로질러 거의 3해리에 걸쳐 뻗어있는 전방 일렬 종대 대형으로 펼쳐졌다. 새 구축함의 전자전 팀들은 20척 중 6척에서 활성 레이더 방사를 식별했다. 나스르 1대함 미사일 조준 레이더가 활성화되어 탐색 중이었다. 47노트로 접근하는 20척의 편대 안에 미사일 능력을 가진 6척. 타격 전단 사령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졌다.
8시 4분 그는 자유사격을 승인했다. USS 미처가 먼저 발사했다. 마크 45는 8시 4분 12초에 포문을 열었다. 거리 7.8 해리, 레이더 접촉이 가장 밀집한 전방 대열의 중앙을 겨냥했다. 첫 번째 포탄은 빗나갔다. 사격 통제 해법이 직선 항로를 예측했는데 표적 함정이 마지막 순간 왼쪽으로 급기동했기 때문이다. 아마 이란 승무원들이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도 않았을 포성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두 번째 포탄은 빗나가지 않았다. 중앙 왼쪽에서 네 번째 배의 정중앙을 강타했다. 배는 7.8 해리 거리에서 산산조각났다. 미처의 함교 당직자들에게 폭발은 흰색 섬광으로 나타났고 바로 뒤 이어 바람이 찢어버리기 전에 40m를 솟아오른 검은 기둥이 뒤따랐다. USS 벌클리는 동쪽 측면을 동시에 공격했다. 두 발, 첫 번째는 빗나가고 두 번째는 미사일 무장 6척 중 하나의 직격탄을 날렸다. 나스르 1 발사대가 200m 반경에 걸쳐 불타는 연료를 흩뿌리는 2차 폭발로 폭발했고 밀집 대형으로 달리던 인접한 두 척의 배에 불이 붙었다. 한 발로 세 척이 사라졌다. USS 니체는 서쪽 측면을 맡았다. 세 발, 두 발 명중. 단 한 발의 혁명 수비대 무기도 응사하기 전에 교전 첫 60초 안에 두 척이 더 파괴됐다. 살아남은 배들은 돌아서지 않았다. 이것이 교전 종료 후 수분 안에 편대의 모든 함선의 모든 전술 행동 장교들이 일지에 기록한 세부 사항이었다. 5인치 함포 사격 첫 60초 이후 살아남은 15척 중 단 한 척도 항로를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미국 함포들이 체계적으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편대를 처리하는 동안 그들은 방위를 유지하고 속도를 유지하며 구축함 방벽과의 거리를 좁혔다. 8시 6분까지 5에서 7.5 해리 사이 거리에서 9척이 파괴됐다. 11척이 남았다. 아직 어느 것도 자신들의 무기가 효과적인 사거리에 도달하지 못했다. 8시 7분 살아남은 배들이 사헤리 안으로 들어오자 새 구축함의 마크 38 체인건이 발사됐다. 포당 분당 180발 속도의 25mm 고폭탄. 새 무늬포가 이제 이 해리 미만의 수역에 걸쳐 퍼져 있는 편대를 향해 동시에 사격했다. 체인건 교전은 90초간 지속되어 4척을 더 파괴했다. 원래 미사일 무장 6척 중 한 척이 5인치 함포 단계에서 살아남았다. 체인건 단계의 첫 30초에서도 살아남았다. 8시 7분 44초 마침내 USS 미처에 대한 조준 잠금을 달성했고 승무원들은 나스르 1 미사일 2발을 동시에 발사했다. 이지스 체계는 이 배를 추적하며 정확히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란 미사일들이 500m를 날아가기도 전에 SM-2 미사일 2발이 이미 공중에 있었다. 이란 미사일 2발 모두 미처로부터 2.2 해리 거리에서 격추됐다. 그것들을 발사한 배는 11초 뒤 체인건 사격으로 파괴됐다. 제럴드 포드 항모 비행단 소속 FA-18, F 슈퍼, 호닛 2대가 8시 8분에 교전 현장 상공에 도착했다. 2만 피트의 전투 초계 고도에서 하강해 왔다. 선도기가 400노트, 고도 200피트에서 기총 소사 공격을 실시했다. 20mm 기관포로 한 척을 파괴하고 또 한 척을 무력화했다. 윙맨은 4분간 모든 것을 버텨내고 여전히 44노트로 남쪽을 향해 돌진하는 통도르급 함정인 최대 잔존 접촉에 AGM-65 매버릭 미사일을 발사했다. 매버릭은 완벽하게 유도됐다. 명중. 배의 연료와 무장 탑재물로 인한 2차 폭발이 잔해를 150m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8시 8분 51초, 세 척이 남았다. 두 척은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달아났다. 세 번째 배는 돌아서지 않았다. 세 번째 배는 페이캅급 쾌속 공격정이었다. 유리 섬유 선체, 쌍발 선회 엔진, 승무원 2명, 미사일 무장 없음, 레이더 방사 없음, 전자전 팀이 위협으로 표시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교전 내내 편대 중간에서 달리며 20개의 접촉과 우선 주의가 필요한 미사일 무장 6척의 혼돈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구축함들과 슈퍼 호닛들이 편대를 처리하는 동안 이 배는 잠수함이 음양 그림자를 이용하는 것처럼 다른 배들의 레이더 반사를 차폐물로 삼아 더 큰 접촉들 뒤에 머무르는 항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지막 미사일 무장 배가 8시 7분에 파괴되자 편대는 흩어졌다. 이 단 한 척의 베이캅이 최고 속도로 남쪽으로 치달렸다. 구축함들이 아닌 항모를 향해 USS 제럴드 포드를 직접 향하는 방위로 니체의 전투 정보센터가 8시 9분에 접촉을 포착했다. 단일 고속 이동체, 방위 182, 속도 47노트, 포드 방향으로 직진 중, 항모까지 거리 6.1, 해리. 니체가 요격을 위해 선회하고 편대 동쪽에서 대잠수함 초계를 수행하던 MH-602R 헬리콥터가 즉시 방향을 전환했다. 헬파이어 미사일이 8시 11분에 제럴드 포드로부터 4.3 해리 거리에서 베이캅을 파괴했다. 이란 함정이 22년간의 걸프 작전에서 미국 항모에 가장 근접한 거리였다. 8시 14분 호르무즈 해협은 불타고 있었고 침묵했다. 17척 파괴, 2척 도주, 한 척은 홀로 항모에 도달하려다 파괴됐다. 미국 측 사상자 제로, 미국 함선 피해 제로. 제럴드 포드는 9분 전체 동안 단 한 번도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다. 교전 중 사출기는 항공기 2대를 발진시켰다. 승무원들은 아침 식사를 먹었다. 타격 전단 사령관의 교전 보고서는 간결하고 완결적이었다. 적대적 접촉 20개 처리, 17 파괴, 2척 철수, 1척 독립 처리, 항모로부터 4.3 해리에서 파괴, 미국 측 사상자 제로, 피해 제로, 항모 작전 영향 없음. 기밀 부록은 새 단락길이었고 교전 보고서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제기했다. 첫 번째 질문은 전술적인 것이었다. 왜 직선인가? 운집 전술은 기만, 측면 기동, 다중축에서의 포화를 통해 방어 체계를 압도하기 위해 특별히 존재한다. 준비된 구축함 3척을 향해 직선으로 돌진하는 20척은 군집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돌격이었다. 교전을 검토한 모든 전술 분석가들이 독립적으로 같은 말을 했다. 이 편대는 항모에 도달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었다. 계획을 세운 이란 지휘관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 왜 이렇게 계획했는가? 두 번째 질문은 페이캅에 관한 것이었다. 해군 잠수사들이 포드를 향해 남쪽으로 달렸던 배의 잔해를 회수했을 때 어떤 혁명 수비대 쾌속정 장비에 대한 정보 평가에도 없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선체의 흘수선 아래에 볼트로 고정되었지만 방수 케이스에 보호된 것은 작고 정교하며 앞쪽을 향해 있는 그 배가 더 가까이 다가갔더라면 제럴드 포드가 있었을 방향을 겨냥한 센서 패키지였다. 무기가 아니었다. 미사일 유도 체계도 아니었다. 수집 장치였다. 음향 센서, 전자기 센서, 광학 센서. 표적에 최대한 근접하여 배가 파괴되기 전에 그것에 대해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하려 할 때 배에 볼트로 고정하는 종류의 패키지. 세 번째 질문은 아무도 답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약 전체 공격이 공개적으로 파괴된 19척과 항모에 도달하려다 희생된 한 척이 그 센서 패키지를 제럴드 포드의 근접거리에 가져가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면 그들은 무엇을 측정하려 했고 측정할 만큼 충분히 가까이 접근했는가? 정시사하리. 해군의 평가는 센서들이 의미 있는 것을 수집하기에 충분히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평가는 최고 기밀로 분류됐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 기밀로 분류됐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답이었다. 왜냐하면 확실히 작동하지 않은 것들은 최고 기밀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럴드 포드는 예정 일정대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완료했다. 교전은 공식적으로 결정적인 미국의 전술적 승리로 분류됐다. 17척 파괴, 사상자 제로, 항모 작전 영향 없음. 모든 지표가 같은 것을 말했다. 미국 해군이 완전히 승리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정보 브리핑에서
이후 몇 달간 걸프에 파견되는 모든 항모 타격 전단 사령관에게 보여진 단 하나의 슬라이드에 한 가지 질문이 등장했다. 파란색 항모 아이콘, 4.3 헬이 떨어진 빨간 점, 그 아래 4개의 단어가 있었다. 그것은 무엇을 측정하고 있었는가? 브리핑 담당자의 메모는 매번 같은 말을 했다.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알기 전까지는 다음 배가 더 가까이 온다고 가정하라. 물은 6시간 동안 불탔다. 제럴드 포드는 마지막 불이 꺼지기 전에 이미 해협을 통과해 있었다. 9분, 20척의 배, 그리고 그 이후 걸프에서 모든 미국 항모의 작전 방식을 바꿔버린 하나의 질문.